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영상 제목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파운데이션이 잘 안 맞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저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수부지기 때문에 세미매트 유명한 입생로랑 오라워, 그리고 랑콤 땡이돌, 샤넬 울트라 르땡, 겔랑 골드, 그리고 라메르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건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건성분들이 쓰시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약간 가을 겨울에는 건조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운데이션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팅으로 제 필로르가의 수분 세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줄게요. 그래서 오른쪽은 제가 이 파운데이션이 가진 고유의 디폴트 모드를 보여드리고, 이쪽은 좀 촉촉하게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발라줄게요. 여러분들 보통 화장할 때 몇 단계 기초로 하시나요? 보통 2단계, 3단계는 하실 거 아니에요. 선크림이나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수부지인데 제가 건성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수분 세럼 하나만 딱 발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바른다고 그렇게 촉촉하진 않아요. 저 이제 겨울이라서, 전 여기가 겨울이라서 크림을 좀 발라내야 되는 그런 피부인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살짝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구에 따라서도 사실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계속 선택할게요. 다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커버가 엄청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얇게 되는 애도 아니고 그냥 미디엄으로 딱 쓸 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리뷰를 드리고 쓰다 보니까 좀 각질에 잘 반응을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모공 커버나 이런 거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데 정리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 뜨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초에 더 잘 반응을 하는 파데기도 해요. 그래서 기초를 많이 할수록 더 촉촉해 보이고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묻지 않은 스펀지로 한번 두드릴게요. 살짝 두껍게 바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통 2번 레이어 할 거를 빨리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좀 살짝은 도톰하게 얹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표현이 더 잘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모공 매움이나 이렇게 더 딱 달라붙고 또 유분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유분이 풀어지면서 지속력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표현해 볼 건데, 브러쉬를 한번 닦아주고, 제가 수분 세럼 얹었잖아요. 그럼 보통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또 기초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수분 크림을 가지고 있는 거를 살짝 발라줍니다. 일단 건조하다고 느끼실 때는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기초를 좀 더 촉촉하게 해야겠다라는 거는 기본이니까 이렇게 발라주시고, 제가 그 다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오일 스틱이나 오일 프라이머, 아니면 촉촉하다고 유명한 그런 프라이머를 써라 이런 건데, 보통 한국의 유명한 그런 프라이머들은 실리콘 프라이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실리콘 프라이머나 아니면은 CC 크림 이런 것들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스틱 타입의 오일로 폼이 된 애들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맥의 이제 프레펜 프라임 오일, 그거는 오일을 또 프라이머화 시킨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기만 해도 약간 딱풀같이 파운데이션을 착 달라붙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쓱쓱쓱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두드려도 되고 스펀지로 두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끈덕끈덕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 파운데이션에 수분 크림을 섞는 방법이에요. 수분 크림을 섞게 되면 당연히 묽어지면서 커버력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커버력이 조금 낮아도 촉촉한 걸 선택하겠다 하면은, 그리고 굳이 이 스틱을 사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에 오일이나 수분크림을 섞으시면 되는 거고, 커버력은 지켜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가로 구입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꽤나 유용하답니다, 여러분. 입에도 바르고 다른 또 파운데이션 쓸 때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2개 다 이제 극대화시켜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살짝 덜어서 파운데이션에 섞어볼게요. 저는 2개 다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조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십니다. 1대1 하셔도 되고 1대2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 이미 또 반딱반딱 촉촉한데 이미 많이 묽어졌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주의점은 밀착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바르기도 쉽고 손으로 바르기도 너무 쉬워질 텐데 대신 이게 수분크림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이제 파우더리한 것 때문에 착 달라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수분크림이 촉촉하게 얹어지기 때문에 모공 속에 들어가서 탁 세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2배 더 두드려 주셔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진짜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기초에 따라서도 도구에 따라서도 또 여러 방법 어떻게 바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리뷰가 다 갈릴 수가 있고 직접 여러분들이 써보셨을 때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파데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이번에는 물을 묻혀서 수건에 꼭 짠 그런 물 먹인 스펀지를 또 해주면 더 궁합이 잘 맞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촉촉하다는 미스트. 세팅 스프레이 말고요. 미스트를 이용해 주시면 반쪽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또 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조하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거 중에서 몇 개를 활용해보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더 잘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너무 두꺼운 파데를 샀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겔랑 골드를 사용해볼게요. 똑같은 브러쉬 이렇게 한번 닦아줬고요. 만약에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있는 파데예요. 조금 더 오버해서 두껍게 발라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두꺼운 파데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파운데이션을 샀는데 이제 오히려 너무 두꺼워가지고 내가 원래 쓰던 파데보다 너무 두껍고 또 그냥 오히려 내 생얼 피부 표현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도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파데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브러쉬에 또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쓰시는데 한번 두껍게 도톰하게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발랐는데 나 너무 두꺼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얇은 브러쉬. 이게 요렇게 납작하게 정말 얇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써본 것 중에 맥의 191번이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약간 모공 브러쉬 중에 굉장히 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랑 얘로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이 맥의 191번 브러쉬는 이렇게 발라도 어떤 파데든 투명하고 얇게 발라주는 애예요. 지금 양을 되게 많이 묻혔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르던 어떤 파데를 바르던 내 피부가 튀어나오게 내 피부 톤이 보이게 비치게 올려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베이스 바를 때도 되게 많이 쓰고 광 살릴 때나 아니면 이렇게 두꺼운 좀 조절이 힘드신 분들은 요런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과하게 발라지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브러쉬를 바르면 지금 대충 바르긴 했지만 이렇게 좀 답답하고 두꺼운 파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 피부가 비쳐 보이게 투명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모공 브러쉬로도 발라볼게요. 모공 브러쉬로 발라보면 기초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여러분. 조절을 잘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힘있게 쓱쓱 밀어내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요 맥의 191보다는 훨씬 더 터치가 과감한 그리고 더 빨리 되는 브러쉬입니다. 진짜 귀찮으신 분들은 이 브러쉬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이 맥의 191은 묽은 애한테 좀 더 강합니다. 그나마 얘는 이제 세미 매트이기 때문에 감당을 했다면 만약에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뻑뻑한 애들. 그런 거는 필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럴 때는 요런 모공 힘 있는 애들이 최고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답답해 보이더라도 전 여기를 선택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작은 잡티나 부분적으로 가려야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한 다음에 컨실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보다가 저 파운데이션 좋다고 샀는데 이번엔 너무 얇아요. 이게 파운데이션인지 수분크림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얇은 파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아르마니 네오를 한번 이쪽에 발라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일 얇은 브러쉬로 극대화할게요, 또. 그래서 요렇게 아니 이 파운데이션 안 묻어난다고 되게 얇고 자연스럽고 투명하고 손으로 바르기도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이건 너무 안 가려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짠! 거의 이게 다예요. 이게 이 파운데이션 요게 요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컨실러랑 섞어주거나 아니면 좀 파운데이션 두께감 있는 파운데이션을 섞어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컨실러를 뭘 선택하냐, 파데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건조해질 수도 있고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촉촉해질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생기죠. 하지만 대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르마니 네오를 구매하셨는데 되게 얇은데 뭐 너무 핑키하다 그러면 이런 노란 느낌의 컨실러를 선택하실 수 있고, 유분기가 많이 돈다 하시면 또 건조한 느낌의 컨실러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컨실러는 아무래도 탈크라는 성분이 들어가고 되게 얼굴에 착붙하기 때문에 촉촉한 컨실러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실러 섞는 것보다는 파데 섞는 걸 좀 더 추천하는 편인데, 컨실러를 저 맥의 스튜디오 픽스 24hour 스무스 웨어 컨실러를 섞어볼게요. 컨실러 한 0.5,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1 느낌으로 섞어보겠습니다. 컨실러가 아무래도 노란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아까 메포랑 썼던 비슷한 느낌의 조에바 브러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커버력이 살짝 올라가죠. 도구도 중요해요. 아까 저는 이건 얇은 브러쉬를 썼기 때문에. 도구도 커버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는 여러분 약간 이런 중간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많이 떠서 이렇게 얹어주듯이, 약간 파운데이션을 살포시 얼굴에 얹는 듯이, 이제 밀착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블렌딩하고 너무 밀 생각하지 마세요. 힘 빼고 슬슬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무 촉촉하지 않은, 물 먹지 않은 스펀지로 이 위를 눌러주는 게 커버력을 가장 많이 쌓는 길이에요. 이 두툼한 게 그대로 축축 눌러져서 밀착이 되기 때문에 브러쉬는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줍니다. 대신 밀착력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두껍게 올라가니까 무너짐도 또 생각해야 되고. 변수가 많지만 여러분 어떤 게 맞다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뭐 세상에 파운데이션은 많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개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색상을 미스하셨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파운데이션과 가장 밝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이 파운데이션은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희귀템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생로랑 오라워의 BR05, 정말 저도 못 바르는 색상이에요. 이거를 얼굴에 다 바르면 보세요. 이건 거의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메포의 Y405번. 이거는 제가 화장해드리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구매를 한 건데 보세요. 완전 까맣죠? 이 두 색상, 만약에 이것도 진짜 좀 너무 예시가 극단적인가 싶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진짜 잘못 샀어요. 이렇게 잘못 사실 리는 없겠죠?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하얗고 싶어가지고 저처럼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전체를 까니까 막 너무 하얗고,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겉에 발라줍니다. 만약에 이게 둘 다 리퀴드였다면 저는 이제 두 개를 섞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하얀 걸 사셨다 하시면 브론저 느낌으로 살짝 어두운 파데 한번 사보세요. 아니면 내 목에 딱 맞는 파데. 보통 파데를 하나 밝게 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괜찮은 파데가 세일을 한다 하면은 딱 내 톤에 맞는 파데를 또 구매를 하시잖아요. 색깔이 약간 다르게. 그러면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이런 파데를 은근히 제일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컬러는 아니지만 제가 바비 브라운이 다크닝이 많이 일어나는 파데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색깔을 딱 맞춰 사버리거든요. 근데 그 용도가 밝은 파데를 샀을 때 섞기 위함,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가운데만 밝히기 위함, 이런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잘 풀어져서 그렇지 이거 진하게 바르면 정말 많이 다크한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 하얀색 색상을 이제 하얗게 발라줘도 이제 둥둥 뜨는 느낌이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면적을 어느 정도로 많이 넓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하이라이트 하는 부위에만 너무 넓혀지지 않도록 여기는 잘 섞이게끔, 또 여기만 하고 여기만 검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없을 때, 여기 발라주고 양이 없을 때는 이쪽에 또 문질러줍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연결해주고 다시 여기 또 가면 안 돼요. 그럼 또 여기가 검해질 수 있거든요. 요거는 반대쪽으로 촉촉하게 요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진짜 미친듯이 하얀 파데도 쓰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거를 진짜 요거 없이 전체적으로 발라주잖아요. 그럼 얼굴도 더 커 보이고 또 얼굴만 동동 떠 보이고 목까지 다 발라야 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톤 다운을 해줄 수 있는 크림 브론저도 괜찮아요. 그래서 크림 브론저로 이렇게 깔아주고 하얀색을 하시고, 만약에 어두운 걸 구매하셨다 하시면 전체적인 좀 음영을 주고 대신 브론저나 쉐딩을 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해 쪽으로 깔아주고 가운데만 밝히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또 파운데이션 텍스처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다크닝이 심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CC 크림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요즘 즐겨 쓰는 방법은 이게 또 CC 크림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이게 CC 크림도 색깔이 얼마나 섞여 있는 거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CC 크림도 리뷰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 샤넬 같은 경우는 저는 먼저 두드리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올리는 걸 좋아하고 이 CC 크림을 섞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크닝이 있는 경우는 얘만 좀 잘 사용하고 딱 잡아줘도 확실히 2~3시간은 더 다크닝을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도 상관없겠지만 또 여러분들 피부에 따라서 CC크림을 일단 무조건 얇게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성 복합성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너무 촉촉한 걸 쓰면은 또 유분이 올라오니까 그 다크닝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유분도 잡아줄 수 있는 게 좋겠지만 또 건조하신 분들은 이 CC크림이 건조하게 돼버리면 파운데이션까지 더 건조해지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또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리뷰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파운데이션을 올리시면 확실히 다크닝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올려봐 주시고 더 강력하게 고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고 또 파운데이션이랑 섞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핑크 기운이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파운데이션 색감이 더 탁해 보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딱 맞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